오늘 제 강연은 Spintronics and More Ab Initio Approach에서 저는 울산대학교 임성현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주로 이제 스핀트로닉스 일반적인 것을 얘기할 거고 제 연구 결과는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편이 학부생들 또는 대학원생 신입생들에게는 더 나을 것 같아서 예, 일단 진행하기 전에 제 지금 현재 콜라보레이터들을 갖다 소개시켜 드리면 많은 계산들을 인천대학교 도로조토 교수하고 울산대학교 홍수철 교수님 그리고 미에대학교의 코지 나카무라 그리고 예전에 제가 포스닥을 같이 했던 마이클 마이너트 실험은 울산대학교 김상원 교수님이 이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연구 그룹이 멤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소개를 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전자 엘렉트로닉스라고 얘기하는 엘렉트로닉스라는 게 이제 처음에는 진공관을 쓰다가 쇼클리, 바딘, 브레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1956년 노벨상으로 이어지는데 이 발견이 있으면서 이제 계속 진화되면서 우리가 컴퓨터, 뭐 태블릿 PC, 모바일 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전자 제품의 구성 요소를 보면 처음엔 CPU가 있을 거고, CPU는 VLSI니 뭐 로직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을 거고요. 메모리는 종류가 이제 DRAM, MRAM, FVRAM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그 메모리가 있으면 또 뭔가 저장을 하는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저장 장치가 CPU랑 메모리의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메모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이제 여러 가지 피직스들이 있어요. 이 페로엘렉트리시티, 또는 페로마그네티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많은 경우에 이제 스테빌리티, 안정성, 댄스, 집적도, 스피드를 올리려는 그런 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 스토리지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후 아마 전일 텐데 많은 경우에 90년대 중반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그 카드 디스크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고 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 기가바이트라는 단위를 쓰지를 않았었어요. 저는 메가바이트를 쓰다가 갑자기 기가바이트라는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2007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매트리얼 이걸 가능하게는 물질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 물질들은 이제 양자역학에 기초를 하고 그 엘렉트로닉스니까 전자가 주인공인데 전자는 반드시 그 웨이브 펑션하고 스핀을 갖고 있다.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거의 저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론 물리를 하는데 이제 이런 몇 가지 간단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어, 여기에 막스 플랑크, 드브로이, 슈레딩거, 디렉, 하트리, 코온 존 퍼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대략적인 히스토리컬한 이볼루션이에요. 처음 막스 플랑크가 나오고 그다음에 슈레딩거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들고 나왔는데 그 곧바로 디렉이 디렉 이퀘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트리하고 폭이라는 사람이 한 거는 전자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퀘이션들을 만들었고 그거를 하기 위해 그런 방법에 이어서 이제 MIT의 존 슬레이터가 이제 APW 메소드나 이제 슬레이트 익스체인지라는 방법을 이제 들고 나왔고 그 위에 어, 이런 것 흔히들 말하는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라는 건 이제 64년에 제안됐고 그 이후에는 디테일하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DFT는 많은 경우에 이제 계산 물리이긴 한데 전통적인 옛날 이론 물리학자들은 그게 무슨 이론이냐 해가지고 배척받다가 98년에 코언하고 존 퍼플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물리가 아니고 화학상이에요. 화학상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놓고 어, 웨이브 펑션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슈레딩거 방정식 또는 디렉 방정식 이런 거를 보면 어, 그냥 이런 이퀘이션을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해밀토니안이 어떤 놈이냐가 이제 슈레딩거냐 디렉이냐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웨이브 펑션 파동 함수를 안다는 거는 문제를 푸는 게 되는 건데 이 파동 함수는 복소수 함수가 됩니다. 복소수 함수인데 복소수 함수라면은 이제 특정 포지션하고 시간에 정해지면 크기하고 페이즈를 갖게 됩니다. 이제 복소수를 왜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어, 절대값하고 페이즈로 쓸 수 있듯이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은 마찬가지로 웨이브 펑션의 크기와 페이즈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이즈라는 놈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해밀토니안 이렇게 정해주면 시간에 따라서 하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에너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내미컬 페이즈라는 놈은 에너지 디펜던트 하게 되는데 그 추후에 이제 주된 제 발표를 관통하는 어, 얘기가 이제 베리페이즈 얘기가 되는데 베리페이즈가 뭐냐?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요즘 들어서 이제 나오긴 하는데 페이즈는 페이즈인데 이런 해밀토니안 또는 그 에너지 디펜던스가 없는 그래서 다이내믹스를 결정하지 않는 페이즈가 베리 페이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건 그렇고 이제 제 토크는 주로 이제 스피놀 이펙트나 베리 페이즈 두 개를 얘기를 할 텐데 처음에 하나는 current density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 델타 펑션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해서 그렇지 요거 없애버리고 보면은 일반 물리에 나오는 식이에요. 전하 Q를 갖고 있는 놈이 N개가 있을 때, N개의 density를 갖고 있을 때 V로 움직이면 그게 current density입니다. 근데 이거는 conservation law를 만족하니까 이런 이퀘이션을 만족하는데 spin current density는 얘는 charge로 정해져 있는데 upspin하고 downspin 두 개의 charge는 같아요. 이 두 개의 차이인데 문제는 이거는 conservation law가 보존 법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얘기할 게 이제 스피놀 앵글이라고 하는데 이게 앵글이라는 이름이 붙여서 진짜 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 커런트를 넣었을 때 차르지 커런트를 넣었을 때 스핀 커런트가 얼마나 나오지 하는 이피셔스인데 이거를 얘의 단위는 차르지고 얘의 단위는 하바 나누기 2 하니까 이걸 스케일 디멘전레스하게 만든 게 이제 스피놀 앵글입니다. 이거는 스피놀 이펙트나 이 스핀 커런트를 얼마나 이피션트하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기븐 커런트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그네티즘이 뭐냐? 사실은 이거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했는데 아직 대답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닙니다. 그러면 디테일하게 얘기하기 전에 왜 스핀트로닉스를 하느냐만 얘기할 텐데 이거는 이제 현재 메모리의 시장 점유율을 제가 이 사이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사이트를 보시면 이 낸드 플래시가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있고요. D램 시장이 이렇게 있고, 그 엑스포넨트는 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있고, S램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M램을 보시면 M램은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돼서 꽤 유망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M램은 많이 은근슬쩍 많이 쓰이긴 하는데 압도적인 다수는 D램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렇고 이제 뉴스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디지털 투데이의 차세대 메모리 주류 시장이 될 것인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떤 양산 체제에 들어갔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도시바와 공동 램을 만든다. 이게 보면 2017년이고 여기가 2019년입니다. 이제 이런 거니까 지금 실제 인더스트리에서는 근 거대 메모리 거대 공룡 두 팀이 두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리서치에서 하는 거는 어, 사실 10년 전에 했던 거를 지금 양산에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리서치에서 하는 거는 실제 양산하고 좀 약간 타임 딜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엔 엠램으로만 하는 회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M램 말고도 다른 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M램만 주로 하는 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에버스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에버스핀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 근데 생각보다 이 주가가 나스닥에 상장된 주가가 5.52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건 몇 년 사이의 주가 트렌드고, 어,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폭등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산업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이건 그냥 스피트런스 이론적 관점에서는 인트린직 또는 익스트린직 스피노 이펙트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외에도, 죄송합니다. 스피놀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여기선 제 콜로키움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주로 저는 스피놀 이펙트만 집중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론적으로는 마이크로스코픽한 시오리 중에서 이제, 란다우 길버트 이퀘이션, 이게 뭔지는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댐핑이 스핀 커런트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발음하기도 힘든 제알로신스키 모리아 인터랙션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스피노 이펙트를 되게 정밀하게 결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관점에서 이제 매티리얼 관점, 다른 포논하고의 어떤 상관관계, 뭐 다른 인터랙션들 뭐 이런 것들을 꽤 많이 하고 있고요. 실험적으로는 디텍션을 어떻게 하냐, 메저먼트를 어떻게 하느냐, 옵티컬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어, 트랜스포트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것도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실험이 그룹마다 같은 물질인데 약간씩 값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정밀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거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 물질을 이렇게 접합했을 때 이 엣지에서 생기는 필드가 어떤 스핀홀의 이 홀 이펙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이제 싸우고 있고요. 뭐 포토루미니센스나 파이널 템퍼처, 이걸 어떻게 진짜 스핀홀 이펙트를 디텍트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있는데, 이 분야는 새로운 어, 뉴, 그 신참자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야입니다. 저도 들어온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데이터나 축적이 많이 돼 있는데 이론이 통일된 이론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실험 상황이 워낙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아서 조금 그런 좀 난잡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프로그레스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제가 물리 얘기로 들어와서,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어,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이 토크로 다 전달하는 건 불가능할 거고, 그리고 저도 다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모멘텀하고 앵귤러 모멘텀 보존 법칙만 기억을 하시면 거의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로렌스 포스라는 거는 이제 자기장했을 때 전하가 받는 힘이죠. 그거하고 이제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쓸 거고, 그 슈레딩거 또는 디라그 이퀘이션을 제가 쓸 거고, 여기에 이제 베리페이즈란 놈, 스피너 커플링,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맥스웰 방정식은 은근슬쩍 나오는데, 이, 이 정도만 알아도 웬만하면은 이제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아무래도 더 다른 식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듯이 베리페이지가 뭐냐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때고, 베리페이지를 얘기하면서 안티시메트리라는, 시메트리도 아니고 안티시메트리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이제 어, 이-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베리페이지라고 하면 양자역학에 나오는 건 맞는데, 이 그림이 슬라이드가 그렇게 썩 잘 돼 있는 거는 잠깐만요. 잘 돼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여러분들이 북극에서 이런 진자를 왔다 갔다 하는 진자를 놓고 이렇게 따라서 내려왔다가, 여러분들은 진자만 쳐다보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진자는 계속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멀리서 이렇게 이 좌우선을 따라서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자오선을 따라오고 내려왔던 사실을 모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 상황에선 얘하고는 여러분들은 얘를 이 존재를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얘가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왔다 오면은 이렇게 진짜 문제가 된 게 이렇게 돌게 됩니다. 이 도는 앵글이 요 면적에 해당하는 솔리드 앵글이 돼서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고전역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절을 이해하면은 이제 베리페이즈 거의 이해한 건데 이 진짜 펜들럼하고 같이 움직일 때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지구의 프레임에서 보면은 이 진자는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되게 빨리 안 하고 이걸 굉장히 천천히 움직였다고 치면 이게 어떤 게 되냐면 펜들럼만 바라보고 있는 놈은 자기가 어떤 직교 좌표계에 있다고 그러고 여기에 유닛 벡터들이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서는. 근데 지구 프레임에서 보면 이 유닛 벡터 직교 좌표계가 베이시스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있으면은 펜들럼 안에 있으면은 그거를 모르죠. 모를 수 있죠. 밖에서 보면은 돌아간 건데 이런 상황이 될 때 베리페이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클래시컬 이그젬플이고 수학적으로는 이거를 다 이퀴벌런트하다라는 걸 보였는데 근데 이 만약에 원운동을 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얘하고 같이 이 빨간색하고 이 화살표하고 같이 움직이는 입장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건데 밖에서 보면 한 바퀴 돈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애초에 얘하고 한 바퀴 돌았을 때 얘하고 또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떤 페이즈만큼 차이가 난다. 이거는 이제 피리어딕 모션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베리 페이즈가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클래시컬한 이런 예에서는 그 페이지가 뭔데?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보여준 예에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고 여기에서는 분명히 돌아가 있고 근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한편으로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 이 펜들럼이 이렇게 이거 지금 그리피스 책에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자오선을 따라서 왔다가 이렇게 갔을 때 요 면적에 해당하는 솔리드 앵글만큼 돌아갑니다라는 건데 양자역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제일 쉬운 버전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 이런 어떤 특정 아이겐 스테이트에서 풀면 어, 시간 제로일 때 솔루션 곱하기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곱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클 베리라는 사람이 이거 말고 그냥 이거를 하나 집어넣는데 감마 n이라는 게 이 에너지하고 무관한 놈이야라고 계산을 놓고 이제 여기다 다시 집어넣고 미분방정을 풀었더니 이게 이런 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보면 여기에 이제 그레디언트가 하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는 직교좌표 지금 그림의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직교좌표가 있는 게 이 방향에 가면 요만큼의 그레디언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하고 이 직교좌표계는 이미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인너 프로덕트라면 오소고널하지 않아서 넌제로입니다. 그거를 요거에 따라서 전체를 다 적분한 게 베리페이지가 되는데 요 꼴을 잘 보니까 이게 라인 인테그랄이란 말이에요. 라인 인테그랄은 여러분 스토크스 티어렘 쓰면은 항상 면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면적분을 하는 요 요소를 흔히 말하는 베리 커베이처라고 얘기하고 실제로는 여기서는 베리페이즈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베리 커베이처를 더 많이 씁니다. 이 데리베이션 아마 그리피스 최신판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챕터 10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여기서 얘기하는 요점은 웨이브 펑션이 있는데 이거는 에너지 디펜던트한 페이즈인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 베리 페이즈가 있을 수 있다. 에너지 인디펜던트한 게 이거는 지오메트릭 페이즈고 이렇게 돌아가는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없는 경우라면 이게 제로겠죠. 그러면 제로면 그냥 1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모션이 있는 경우에는 베리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베리페이지는 역사적으로는 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사실 비슷한 문제를 원 디멘전에 대해서 조슈아 작이라는 이스라엘 물리학자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이제 이탈리아의 라파엘라 레스타가 폴라리제이션 이론할 때 적용을 했고
저는 뭐 자세하게 모르지만 이제 Electrical Engineering Signal Processing 할 때 이 작 페이즈를 FFT 하면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론 물리 관점에서 보면은 베리 페이즈라는 게 나왔지만 실제로 이제 아주 물리학계 전반에서 파퓰러 하지는 않았고 킹 스미스 반더빌트가 이제 어 베리페이즈 테크닉이라는 거를 베리페이즈 계산하는 그 포뮬을 가지고 퀀텀 미케니컬하게 폴라리제이션을 계산을 해서 DFT 이론적으로 폴라리제이션을 계산하는 그런 테크닉으로 썼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수학적인 보조 툴이었는데 이게 상황이 바뀌는 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하이로시노바, 융워스, 알란 맥도날드 이게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제 근데 이 알렌 맥도날드는 지금도 텍사스 오스틴에 계시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알렌 맥도날드 포스닥이었는데 지금은 마인츠에 있고 이제 프라하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리페이즈하고 스피너브 커플링을 연결을 해서 결합해서 당시에 다일루트 매그네틱 세미컨덕터라고 이 한국말로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반도체에다가 마그네틱 물질을 굉장히 다일루트하게 농도가 낮게 이제 도핑을 하면서 하던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이 개념으로 굉장히 많은 홀 이펙트나 트랜스포트 이펙트나 피직스를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성공을 거둔 다음에 사람들이 베리 페이즈를 이제 콘덴스 매더 이 고체 물리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이제 필수 불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당연한 얘기가 됐고 그런데 이제 나 따져보니까 사실 80년대 초반에 할데인 사우즈 이 사람들은 이제 2016년도 그 토폴로지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인데 퀀텀 이펙트 시오리를 할 때 이미 이 비슷한 베리페이즈라는 정확한 명칭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포뮬라들을 이미 썼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점은 50년대 이미 광학에서 판차 판차라트남이라고 이름 발음하기가 꽤 힘들죠. 판차라트남 이제 여기 성만으로도 힘든데 first name은 22자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을 제가 못해요. S 다트 이렇게만 판차라트남이라는 사람이 아까 말한 이 베이스 옵틱스에서 이미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보인 적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베리 페이즈라는 용어가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이게 이 판차라트남 페이즈라고 하는 놈이 이 실험적으로 80년대 이제 검증이 되고 마이클 베리가 내가 생각한 이거하고 베리 페이즈하고 얘가 동등한 거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서 이 옵틱스에서는 판차라트남 베리 페이즈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제 판차라트남이라는 사람이 20대 요절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라만이라고 인도의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라만의 사촌 동생이더라고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스핀트로닉스로 들어가서 엘렉트로닉스 어, 하고 스핀트로닉스 이제 다시 들어가서 보통의 통상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컨벤셔널한 엘렉트로닉스는 트랜지스터를 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 사람이 여기 바리는 노벨 물리학상을 두 번 받은 사람입니다. 어, 이 경우는 트랜지스터를 발견하면서 이제 진짜 현대적인 엘렉트로닉스겠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차지가 움직이는 커런트에 베이스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류가 흐르면 열이 나죠. 줄 히트가. 그리고 전화가 무지 빠를 수가 없어요. 그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는 차지의 그 캐리어의 스피드와 디시페이션에 디펜던트하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이 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스펜트로닉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다 이제 관점이 다른데 언제부터 이게 시초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논란이 여지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2007년에 노벨상으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시작 아니냐라는 게 이제 대세이긴 하나의 의견입니다. 이건 이제 스핀 베이스 된 걸 가지고 차지 베이스 된 거를 대체하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스핀하고 차지를 같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차지보다는 스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넣었으니까 히트가 없지는 않으나 있을 거라고 좀 더 요 위에 거보다는 작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이 엘렉트릭 커런트를 마그네티제이션, 외부 마그네틱 필드로 컨트롤하는 게 이제 처음 했던 거고, 그게 이제 80년, 90년대에 하드디스크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그런 하나의 원동력이라 했다면,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거는 스핀 커런트인데 마그네틱 필드 없이 하는 거고, 지금 하고자 하는 거 MRAM 또는 CPU하고 메모리를 같이 한꺼번에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디렉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음, 굉장히 넓은 분야고요. 그리고 요 필드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스피너 커플링이니 토폴로지니 시메트리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거를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좀 정리하면은 맥스웰 방정식은 이건 좀 CGS로 썼으니까 약간 개수가 다른데 본질은 뭐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 리퀘이션을 쓰면서 우리 하나 기억하는 건 마그네틱 플럭스라는 게 있어요. 마그네틱 플럭스라는 거는 이 필드를 면적분한 게 이제 마그네틱 플럭스인데 베리 페이즈도 보면은 어떤 벡터 곱하기 면적분에서 이게 베리 커베이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수학적으로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사성이 있고 그런데 이 베리 페이즈가 뭔가 했더니 사람들이 어, 학생들은 이제 양지역학 배웠을 때 좀 이게 뭐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라노 본 페이즈인데 베리 페이즈가 쉽게 제일 쉬운 버전은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아라노 본 페이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베리 페이즈는 얘기했는데 안티시메트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게 안티시메트리가 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어, 보통은 이제 안티시메트리라고 안 하고 시메트리라고 하는데 베리 페이즈를 얘기할 때 왜 안티자를 붙였느냐 이거를 이제 간단한 버전으로 2x2 매트릭스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대각화된 매트릭스가 하나 있다면 아이겐밸류가 2원이고 2인데 각각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가 1방 01, 10, 0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심플한 K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어서 K에 리니어하게 이렇게 잡고 E1하고 E2를 같다고 치면 왼쪽에 나오는 그런 디스퍼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포인트는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더블 디제너러스가 나옵니다. 이런 굉장히 쉬운 만약에 이게 어, 파라볼라라고 생각을 해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제곱이냐 아니냐는 큰 의미는 없는데 아무튼 요지에서는 아무튼 이 경우에는 두 개가 이 K 이퀄 제로에서 디저널하다. 근데 여기에 이 매트릭스에 V라는 놈을 하나 딱 집었는데 V가 크지 않으면서 0이 아닐 경우에 아이겐 밸류를 구해보면은 E1 플러스 마이너스 V 이렇게 되고 아이겐 벡터는 디테일하게 난 구하지는 않겠지만 1, 0, 1인데 1, 0하고 0, 1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벡터는 어, 2 플러스에 해당하는 놈하고 2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두 벡터는 오소고널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심플 K 디펜던스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요 K 그 제로에서 이런 갭이 생기고 그 갭의 에너지 차이는 요걸 간단하게 빼버리면 2V만큼 됩니다. 이때 레드하고 블루가 시메트리가 다르다. 그리고 여기선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으나 어떤 특정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하나는 even, 하나는 odd. 어떤 오퍼레이션을 딱 했는데 레드 밴드에다 하면은 플러스 레드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면 블루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는 시메트리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살짝 깨지면서 두 개의 시메트리가 확실히 이븐 어드로 갈라지는 이거를 이제 안티시메트리라고 여기 제가 얘기하는 안티시메트리라고 더 얘기를 하자면 원래 크로싱 해야 되는 놈이 요 V 때문에 생긴 거라서 안티시메트리 크로싱 포인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베리 페이즈를 쓰면서 할 때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언제 중요하느냐? 좀 이따 참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스핀트로닉스를 얘기를 할 텐데, 뭘 얘기하냐면, 스핀트로닉스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스핀을 가지고 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을 던져보실 텐데, 스핀 업, 다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스핀하고 차지 또는 커런트하고 결합된 겁니다. 이때, 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를 할 수 있냐면, 디바이스 관점에서는 스토리지, 뭔가 저장해야 되니까 스토리지 관점이 있을 거고, 스토리가 있거나 또는 메모리가 됐거나 쓰고 읽고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는데 스토리지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뒤에 슬라이드에 말씀드리겠지만 수직 자기 이방성이라는 거를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이게 만족이 되면 density가 높거나 stability가 높은 그런 스토리지를 만들 수 있고 read and write를 하려면은 전기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뭔가가 0에서 1로 가거나 1에서 0으로 가는 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스위칭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려면은 charge spin conversion efficiency가 있어야 되고, 그거 바꿀 때 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가 바뀌지는 않을 테니 전류를 흘러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이런 스위칭 커런트인데 이게 대충 이런 포뮬러로 이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 분모에 있는 게 스피놀 앵글이라고 말씀드린 그러니까 흘렀을 때, 차주를 넣어줬을 때 스핀의 컨버전 에피시언시 되고 HK가 그 포화 자기 MS가 포화 자기 이 뭐라 냐 마그네티제이션이고 HK가 그 이 자기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음, 이 자기장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러면 수직 자기방성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물질이 파란색으로 했을 때 업으로 있느냐, 이게 수직으로 있느냐, 인플레인으로 있느냐, 마그네티제이션이 이건데, 이게 되면 왜 좋냐면은, 마그네티제이션 스테빌리티하고 덴시티가 훨씬, 스테이블하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장할 수 있고, 업, 다운을 이게 바꾸는데 필요한 커런트가 굉장히 낮아지는데, 이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요구와 두 개의 토탈 에너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생기느냐 했더니 이거는 사실 스피너브 커플링하고 마그네티제이션이 하나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어, 이 축의 방향으로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깨지게 됩니다. 이걸 처음에 안 게 이제 반 블랙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편 이제 MCA 에너지는 현상학적으로는 란다우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이 마그네티제이션의 크리스탈에 대한 디렉셔널 코사인으로 설명이 됩니다. 음, 이렇게 되나? 이렇게. 그리고 DFG 이런 계산에서는 요 경우와 요 경우의 토탈 에너지를 차이를 빼서 계산을 하고요. 음, 이건 사실 수직자기방성 이런 쪽은 수국명예대 김미영 교수님이 전문가이십니다. 어떤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그쪽에 질문하시면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럼 리드 앤 라이트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저도 자세하게 모르고 제가 아는 데까지만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또는 1 이게 빛인데 0에서 1로 바꿀 수 있는 게 가능해야 여러분을 읽었다 썼다 해야 됩니다. 이럴 때 0이냐 1이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이제 마그네토 레지스턴스라고 그래서 저항이 비필드가 제로일 때의 저항을 로 제로라고 하면 비필드가 걸렸을 때 저항을 두 개의 차이를 나눠주면 이게 퍼센트로 바꾸면 이게 마그네토 레지스턴스 또는 M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MR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MR의 데피니션이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부터 알고 있는 건 아나이스트로픽 MR 그리고 이게 많이 생기면 GMR 이게 이제 노벨상을 받은 거고요. 이 마그네틱 물질을 이렇게 접합을 해가지고 터널링 하면서 생기는 MR을 터널링 MR이라고 그러고 이 자이언트 MR 또는 TMR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얘보다 MR 값이 현저하게 커지는 경우는 CMR 그래서 이게 망간 화합물에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이 종류가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는 안 하고, 이제 AMR, 아나스트로픽 마그네토 레지스턴스를 이제 간단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물리학책에 나오는 켈빈이 19세기에 이미 얘기한 건데, 이 경우에 이제 마그네틱 필드제이션이 인플레인으로 누워 있고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이제 흐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마그네틱이 수직이고 전류로 흐르면 이렇게 빨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봤듯이 마그네틱이 수직인 것과 인플레인의 경우에 차이가 나는 게 이제 현재 저항이 빠르면은 저항이 낮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요즘에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스위칭을.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 메커니즘 하나 되는데, 하나는 스핀 트랜스퍼 토크, STT라고 얘기하는데, 용어를 잘 음미해 보시면, 스핀이 가서 토크를 트랜스퍼 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거는 뒤에 애니메이션을 또 보여주겠지만, 이 파란색으로 있는 마그네틱 물질에다가 이 스핀을 갖고 있는 물질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 얘가 얘하고 얼라인하게 같은 방향으로 얼라인하게 돼서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고 나면은 토탈 앵글러 모멘텀 컨저브가 돼야 되니까 빨간색이 이렇게 돌아간 것만큼 반대로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얘를 한 놈만 하면 찔끔 돌아가겠는데 얘를 두 놈, 세 놈, 네 놈 계속 하면은 더 많이 돌아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어, 이 토크를 가해서 얘를 스위칭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간단한 앵글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더 나간 게 이제 스핀 오브 토크인데 이 경우는 스핀 오브 커플링을 확실하게 이용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위에 거보다는 전류를 조금만 흘려도 돼요. 그리고 이 경우에 굉장히 많은 전류를 흘러가지고 이렇게 하나만 흘려면은 많이 스위칭이 잘 안 되겠지만 꽤 많은 전류를 흘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나 어마운트에 비해 전류량에 비하면 조금만 흘려도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마그네틱 필드 프리 스위칭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스피놀 이펙트를 하는 건데 이 뭐냐면 여기 물질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오다가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스핀이 갈립니다. 지금 화살표가 좀 어, 빨간색으로 이렇게 갈리고 이렇게 갈리는데 이렇게 갈린 스핀이 여기다가 토크를 가해서 얘가 스위칭되는 이 물질인데 그러면 어떤 물질이 요 스핀을 이게 조금만 갈리면은 전류를 많이 흘려도 얼마나 조금만 이게 갈라지게 되면은 스핀이 조금만 생성되면 토크가 양이 적어져서 전류를 굉장히 많이 흘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좋아지는 물질을 찾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STT라는 것, SOT도 비슷하긴 한데 그거를 애니메이션 한번 보여주면은 마그네틱 폴라리제이션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서 얘가 탁 얼라인되고 간 다음에 얘가 이게 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되겠고 렐러티비스틱한 거는 그냥 이렇게 갖다 이 스페이싱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 경우는 어, 그냥 마그네틱제만 있는 두 개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는 그냥 클래시컬한 논 렐러티비스틱한 거고 하나 렐러티비스틱한 건데 그 디테일한 거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핀을 만드느냐? 어, 엄밀하게 말하면 스핀은 보존량이 아닙니다. 이 스핀 오브 커플링이 없을 땐 보존량인데 스핀 오브 커플링이 있으면 보존량이 아닌데 스핀이 갔다가 well defined 되지 않는 그런 디퓨전 하는 영역에까지는 스핀을 보존량으로 취급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요. 이것이 이제 엄청난 근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세하게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인젝션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페로마그네틱에서 인슐레이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미케니컬하게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 스피놀 이펙트로 이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
방법들이 뭐 여러 개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슬라이드만 하나 기억하셔도 저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데 전자기학에서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베리 커베이처라고 하는 놈이고요. 벡터 포텐셜이 있듯이 이 아까 그 페이즈 그 그레디언트에 해당하는 게 있고 그래서 게이지 프리덤이 있어서 게이지 문제가 있어요. 그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얘기하는 그 아람 본 페이즈라고 하는 놈이 있듯이 그게 베리 페이즈 역할을 하고요. 혹자는 이제 마이클 페러데이 법칙이 이제 페이즈 그 플럭스 체인지가 기전력이 됐듯이 베리 페이즈 체인지가 스핀 모티브 포스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피직스를 이제 사람들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여기에 이제 베리 페이즈를 얘기할 때 토폴로지니 뭐 여러 가지 필드 피직스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스피놀 이펙트를 얘기를 할게요. 먼저 이제 트랜스버스 론지투드나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 등산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요. 이 디렉션으로 가는 걸 론지투드널 모션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무시를 하면 이 사람들은 쭉 흐르게 됩니다. 근데 옆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오버월 디렉션의 수직인 성분으로 가는 거를 트랜스버스 모션이라고 합니다. 어, 그렇게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컨덕티비티 또는 레지스티비티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너무 많으면 여러 번 뛰어가고 싶어도 빨리 못 뛰어가지만 사람이 별로 없으면 여러분 엄청나게 빨리 뛰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되는데 트랜스버스 이펙트를 가지고 지금 많이 하는데 홀 이펙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강력한 방법인데 일반 물리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잘 깊게 가르치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 차지가 있을 때 뭐 빨간색, 파란색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라고 하면은 각각의 로렌츠 포스를 받아서 원운동으로 해서 이게 갈라지는데 이렇게 갈라지는 거를 이제 이게 갈라지고 난 다음에 보면 아이고야 이게 커런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어 이게 뭐냐면 커런트가 이제 흐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이제 반도체 물리에서 극성 N타입이냐 P타입이냐 또는 이 덴시티를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피노 이펙트는 똑같은 건데 아까는 여기 차지 에라고 그랬는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업스핀 다운스핀으로 갔을 때 차이는 여기에는 외부 필드가 없을 때 얘네들이 똑같은 로렌스 모션 같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아까랑 똑같다면서 왜 비필드가 없느냐 그러는데 스피노브 커플링과 베리페이즈 역할을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베리페이즈 또는 더 엄밀하게 말하면 베리 커베이처라는 놈이 마치 비필드 역할을 합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맥스웰 그 전자기학 문제로 대치를 해준 건데 그러면 홀 이펙트가 굉장히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홀 이펙트는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나왔고요. 이거에 이제 여기 마그네티제이션 있을 때 버전이 이제 아노멀러스 홀 이펙트라고 모르면 다 아노멀러스라고 붙이잖아요. 이 홀 이펙트의 퀀텀 버전이 퀀텀 홀 이펙트입니다. 그리고 아노멀러스 홀 이펙트의 퀀텀 버전이 퀀텀 아노멀러스 홀 이펙트인데 이거는 마그네티즘이 있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입니다. 이 경우하고 이 경우가 밑에 거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 경우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갈라지고, 업스핀 마이너스핀 이렇게 갈라지는데, 업하고 다운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갈라지는데, 여기에 마그네티제이션이니까 빨간 놈, 파란 놈, 이 업스핀, 다운스핀 차이가 많이 생겨서 나오는 건데, 퀀텀이 되면은 엣지를 따라서 이제 커런트가 흐르게 됩니다. 그때 빨간색, 파란색은 다 두 개의 스핀인데 두 개의 스핀이 나란히 흐르는 거고 이 컨덕턴스가 이제 퀀타이즈 돼 있다 해서 이제 퀀텀 홀 이펙트고 아나멀스 퀀텀 홀 이펙트는 이 중에서 특정 스핀만 마그네티제이션에 주는 특정 스핀만 이제 엣지 따라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핀 홀 이펙트는 사실은 뭐냐면 마그네틱 필드가 없고 어, 이게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생긴 스핀 업다운이 갈라져서 스핀 커런트가 생기는 건데요.
사실 이 현상은 1930년대 이미 모트 스캐터링이라서 알려져 있었어요. 이게 이런 게 이렇게까지 시스테매틱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이 현상을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이거의 퀀텀 버전은 이제 퀀텀 스피노 이펙트인데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서 이거는 아까 퀀텀 이펙트하고 다르게 업스핀하고 다운스핀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 스피널 이펙트의 인버스 이펙트인 인버스 스피널 이펙트가 있고, 그러니까 스피널 이펙트를 만든 스핀 커런트가 다시 전기장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스핀 커런트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그 외에 벨리 홀 이펙트니 더멀 홀 이펙트니 포널 홀 이펙트, 오비털 홀 이펙트니 뭐 굉장히 많이 컨펌이 돼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많이 주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이 위의 경우에 스피널 커플링이 필요하고요. 베리 커베이처라는 놈이 굉장히 그 이펙티브 마그네틱 필드 역할을 하고 시메트리 아규먼트니 토폴로지니 이런 얘기들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스핀하고 열전하고도 이제 관련을 시켜서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왼쪽에 이제 스핀 널스라고 해서 이 방향에 템퍼처 그레디언트가 있을 때 여기에 스핀 커런트가 생기는 게 이제 스핀 널스 디펙트고 템퍼처 그레디언트가 있어서 스핀을 만든 스핀 모티브 포스가 생기는 게 이제 스핀 제백 이펙트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베이커베이처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 외에 또 하나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메커니즘이 정확히 뭐냐라는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인트린직한 거를 추후에 얘기할 텐데 익스터널한 거는 어떻게 익스트린직한 건 뭐냐 여기에 임퓨리티가 딱 하나 있을 때 스핀이 하나 스핀 두 개가 들어오면은 스피너 커플링이 L다 S가 돼서 얘하고 얘는 둘 다 똑같은 L을 가지고 온다고 치면 S가 반대니까 스핀 오브 커플링을 받는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포스가 해밀턴 이 디렉션이 반대가 돼서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아래로 가는 게 되고 사실 이 방법이 이제 모트 스캐터링의 원리가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디스오더가 생기면서 얘가 이렇게 가는데 이 진행 방향의 수직인 벨로시티를 하나 얻어가지고 얘하고 배터성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얘는 이렇게 가고 지나고 난 다음에 원래 방향대로 요게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개걸음을 해서 사이드 점프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다 스피너블 커플링을 하고 실험적으로는 런지튜드널하게 이렇게 가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컨덕티비티의 스케일링 로로 이 사람들이 구분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런 임피리티에 무관한 게 이제 인트린직 메커니즘인데 그거를 이제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토폴로지하고 베리페이지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어, 베리가 맨 처음 했던 방법이고 얘는 베리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베리 커베이처를 면적분한 게 이제 베리페이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을 때 이퀘이션 오브 모션 어떤 그 솔리드에서의 전자의 벨로시티는 보통은 에너지가 밴드가 있으면은 그거를 K에 대한 미분을 한 걸로 이제 왼쪽 요식만 가지고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요놈이 이펙티브 마그네틱 필드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 그게 있으면 요런 왼쪽 편에 있는 놈이 하나 더 달라붙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제로면은 원래 교과서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식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 요 베리 커베이처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라는 거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스피널 컨덕티비티는 이런 베리 커베이처라는 놈의 이제 합인데, 요게 이런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쿠보 포뮬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쿠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하게 이 컨덕턴스 이게 퀀타이즈가 돼 있는 경우가 천 넘버가 됩니다. 이건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디락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티저로 딱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실수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냥 실수가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얘는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복잡한 식이 되는데 여기 매트릭스 안에 V 이게 이제 아노멀 솔리드 계산인데 이거를
스핀홀로 바꿔치기, 스핀 커런트로 바꿔치기를 하면 어, 이게 됩니다. 이 식을 디테일하게 왜 이렇게 되느냐를 따지는 건 이제 시간 관계상 못하고, 요 매트릭스만 하나 볼게요. 이 구조는 되게 간단해요. 어떤 브라켓 매트릭스 두 개 곱하고 하는, 근데 그 안에가 이제 VX가 있고 VY가 있고 에너지 두 개의 차이. 그러니까 n번째 밴드의 베리 커베이처를 하는데 m까지 합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분자가 크면 되거나 분자가 크거나 분모가 작으면, 또는 두 개를 다 만족하면 커지죠. 이걸 어떻게 찾느냐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분모가 작은 경우는 아까 엔티시메트릭 크로스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요, 그러니까 이런 디저런스의 V가 있는데, V가 0은 아닌데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음,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전기 전하는 있지만 마그넷 자기 그러니까 전하는 없잖아요. 네, 물론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마그네틱 모노폴, 전하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서, 진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면 그럴싸한 그런 이론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 근데 이런 포인트를 찾는 것이 사실은 실제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요. 어, 그 다른 군 이론이나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분자의 매트릭스를 크게 하는 건데, 이 매트릭스는 사실 모멘텀 매트릭스라고 그래서 V가 사실은 모멘텀 나누기 m이잖아요. 매스잖아요. 그래서 매스를 밖으로 가면 모멘텀인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이론을 하시는 분은 배우겠지만 옵티컬 프로퍼티니 모크니 MCD니 이런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매트릭스가 재밌는 건 특정 어떤 K 포인트에서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값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브라켓으로 썼으니까 이니셜 파이널에 어떤 오퍼레이터가 가해진 거니까, 잠깐만. 이게 이니셜 파이널 어떤 오퍼레이터, 그래서 이렇게 얘하고 요거 때문에 어떤 셀렉션 룰이 존재하는데, 어, 셀렉션 룰을 만족하는 게 이 모멘텀이기 때문에 델타 L 이퀄 1, 델타 M 이퀄 1이 되는 게 됩니다. 이거는 어, 대학원 2학기 정도의 영재역학에서 아무도 그러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증명할 줄 모르고 써먹기만 한 비그너 에카 티오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요 분모가 작으려면은 굉장히 디제너레트한 영역이 나와야 되고, 하이시메트릭 그룹 그 결정 구조로 보면 굉장히 대칭성이 높아야 되는 건데, 그룹 시오리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내가 안 나가고, 거의 이제 여러분들 끝물이 왔어요. 제 결과랑 다른 사람들 결과를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 한 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크 물질은 별로 소용이 없고요. 실제 물질, 헤테로 스트럭처를 만드는데 non 마그네틱 물질에다가 스피놀 이펙트를 만들어서 마그네틱 물질의 마그네티제이션을 토크를 가해서 스위칭하고자 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이 테이블을 보면 좌변 이 매트릭스를 보면은 꽤 값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보면 큰 값에서 작은 값 뭐 아주 많은데, 보면 요 빈 공간이 꽤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연구를 할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진짜 메커니즘은 아직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복잡한 얘기를 좀 다른 필드에 있는 사람들은 좀 어려워하고 좀 난잡해 보이는 그런 토픽이라 어떻게 얘기를 할지 좀 고민이 됐었는데, 제 토크를 정리하면 다른 메시지는 별로 없고요. 베리페이즈를 신나게 얘기를 했고, 그거를 DFG에서 계산을 할 땐 이런 쿠버 포뮬라 쓰는데, 여러분들은
이 홀 이펙트를 할 때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이 그 검정색, 빨간색 이렇게 나뉘는데 비필드를 가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홀 이펙트고 그 비필드를 가하면 홀 이펙트고 비필드가 없이 가는 경우 스핀이라고 하면 스핀 홀 이펙트고 비필드 역할을 하는 게 베리 커베이처고 그 얘기는 이제 토폴로지라는 게 중요하고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고요. 예, 이게 동영상만 일방적으로 녹화를 해서 피드백 없이 하니까 좀 이상한데 추후에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답변을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